안녕하십니까. 부자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스폰서인데요.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1644-1236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현황을 보니까 미국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한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검 차장도 지냈고 검찰국장도 지냈죠.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심우정 후보자가 등록한 재산 현황을 살펴본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최근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성공한 대한민국 검사의 배우자들은 그렇게 주식 투자에 규제인 겁니까?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려 21억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건데요.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이 상속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액수죠. 전체 재산은 100억이 넘고 미국 주식만 배우자가 21억. 그리고 두 자녀도 미국 주식을 1억 1,7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때 반드시 주식을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전부 한국에 지사가 있고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런 기업의 어떤 불법이나 비리를 찾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내 주식과 똑같이 그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다국적 기업은 세계가 안방이다. 이해충돌의 국경이 어딨냐.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주식,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미국 주식 문제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청문회에 임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지난 3일에 막상 인사청문회를 제가 지켜봤더니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미국 주식 세부 내역조차 제공을 안 했어요.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심우정 후보자한테 이런 한자성어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고대의 중국의 시집이죠. 악부시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자행이라는 시가 실려 있어요. 군자가 행해야 할 도리를 읊으신데 여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 과전은 오이밭이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이하, 오얏나무 이 아래 하자. 오얏나무는 자두나무인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군자라면 모름지기 남에게 오해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미국 주식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저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2, 3년 동안에 미국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는 고위공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제가 추려봤는데요. 일단 심우정 후보자 표 한번 보시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 주식을 21억 원어치 갖고 있는 걸로 신고가 돼 있고요. 다음에 심우정 후보자의 두 자녀도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AMD 주식 그리고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미국의 빅테크 기업 4곳의 주식을 1억 1,7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합치면 무려 22억 원이 넘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올해 3월 달에 관보를 통해서 재산을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쳐가지고 12억 원어치의 주식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미국 주식이죠. 아마존닷컴 주식을 1883주 갖고 있고 키엔스 이건 일본 회사입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희한하게도 일본 기업 주식을 300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다음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 주식인데 이게 두 개 다 미국입니다. 유니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미국의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예요. 이거 주식을 갖고 있고, 다음에 미국의 배터리 업체인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에 아주 최근이죠. 며칠 전에 22대 국회에 처음 진입한 초선 의원들의 재산 등록 내용이 관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손명수 의원이 무려 5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가지고 국내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이 넘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으면은 반드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그렇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백지신탁의 사각지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21대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원들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도 매각하거나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자라고 하는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지금 22대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이 백지신탁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고위공직자들만 이렇게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요즘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성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엉망입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관이 보유한 해외 주식, 해외 펀드 등 증권 잔액이 무려 920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8월 21일 기준으로 테슬라를 131억 5천만 달러어치를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130억 달러.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테슬라가 1등이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 1등은 테슬라. 근소한 차이로 2위가 엔비디아. 근데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1위입니다. 엔비디아가 1위고 2위가 테슬라,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한번 미국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좀 2년 전 그 자료이긴 하지만은 국내 한 언론사가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한 고위공직자와 한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하여튼 그 사례인데, 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장인데 2021년에는 미국 주식 30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종목인데 2022년에 1년 뒤에 보니까 48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중에 28억 원어치가 테슬라였고 나머지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미국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중기 벤처부의 1급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그 2021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16억 한 5천만 원 이 정도 갖고 있었는데 16억 원 한 중후반대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그 주식이 20억 원으로 올랐어요. 3억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지방 그 대도시의 이제 시의원인데 2021년에 47억 원의 한국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20억대 중반으로 절반 정도가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론사의 분석은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가가 훨씬 두드러지더라, 이런 하여튼 재미있는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이 도표 한번 보실까요? 카카오페이 증권이 며칠 전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 고객들의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엔비디아에 투자한 고객들이 익절 비율이 74%더라. 익절이라고 하는 것은 손절의 반대말이에요. 손절은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파는 거죠. 익절은 이익을 보고 주식을 파는 걸 익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74%가 이익을 보고 주식을 팔았다.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다. 평균 수익률은 보니까 그렇게 높진 않아요. 6.6%. 그리고 최고 수익률은 698%.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익절 비율이 58%. 이익을 보고 판 고객이 58%였고 최고 수익률은 120%.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은 그렇고 그러면은 증시의 큰 손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을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큰 국민연금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국민연금이 올해 초에 한 1,000조 정도의 기금을 운용을 했어요. 대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데 한 절반 가까이를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근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13.5%, 해외 주식은 34%.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 비율이 높죠. 그 해외 주식의 대부분이 미국 주식입니다.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투자한 해외 주식 톱10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유 종목을 보면 애플이 1등이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엔비디아.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ETF, 주식형 펀드입니다. 다음에 뭐 5등이 아마존, 7위가 메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테슬라가 빠져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른바 가피디아는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어가지고요. 올해 2분기에 1분기에 비해서는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2.61%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국내 주식 투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8.6%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근데 미국 주식에서는 무려 20.5%의 수익률을 거뒀다. 그래가지고 올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요. 무려 연초에 1,000조 됐던 국민연금 기금을 1,100조로 늘렸어요. 100조 이상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 20.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카카오페이 증권이 분석한 개인 고객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개인 고객들은 엔비디아 투자해서 6.6%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 무려 미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20.5%의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다. 그래서 역시 기관의 투자 수익률이 개미들보다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글로벌 주요 증시의 연초 대비 증감률입니다. 올해 1월 2일하고 1월 1일이 이제 신년이니까요. 휴일이었으니까 1월 2일하고 지난달 30일, 8월 30일 8개월 동안에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했냐? 미국 나스닥 지수는 무려 20% 가까이 올랐어요. 19.96% 올랐고 미국의 S&P 500도 20% 가까이 올랐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6.1% 올랐죠. 유럽 지수는 9.86%, 한 10%포인트 올랐죠.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는 겨우 0.17%,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12.66%,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냐면은 2610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코스피 지수가 2596, 마이너스 0.55%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집권한 지 벌써 이제 2년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기가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증시라는 게 뭡니까? 실물 경제, 그리고 미래, 우리 경제 성장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2500 후반에서 260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는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에 20%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는 코스피 지수는 똑같고 코스닥은 오히려 12.66%가 떨어졌습니다.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 좀 차리고 경제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공학개미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공학개미들의 수익률이 서학개미를 앞서는 날이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